자, 나머지 분들은 저한테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영문법을 총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정리하는 게 뭐야? 그렇지, 영어의 짝입니다. 영어의 짝꿍입니다. 자, 영어의 짝꿍인데요. 영어의 짝꿍이라고 하는 거는 어법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제가 이제 어법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때 영어의 짝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짝꿍은 얘가 있으면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 라는 개념인 거죠. 그죠? 만약에 없어. 그럼 뭐야?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그지?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요.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랑 동사를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주어랑 동사를 찾는 데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수일치 문제가 항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거였고요. 두 번째는 타동사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리해야겠죠? 타동사가 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동사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어요. 구분은 어떻게 해요? 지연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요? 그렇지. 좋습니다. 무엇을 이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은 타동사고요. 없으면은 자동사였어요. 물론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무엇을이라고 하는 놈이 뭐라는 거야? 이 놈이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즉 타동사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목적어는 하나만 올 수도 있고요. 3형식. 두 개가 올 수도 있고요. 4형식. 목적어와 목적 보어인 5형식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치사와 목적어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많이 써드리지는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의 뜻을 보면은요. 뭐뭐에, 뭐뭐 안에, 뭐뭐 후에, 뭐뭐 전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지? 뭐뭐 앞에, 뭐뭐 옆에, 뭐뭐 속에, 그지? 뭐뭐 위에,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잘 보면은 그 단어에서 공통점은 다 뭐가 들어가죠? 즉, 전치사라는 놈은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를 완성시킬 수 없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 놈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죠. 됐어? 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놈은 민정이 뭐 있죠? 명사, 대명사, 그치, 동명사, 그 다음에 WH로 시작하는 의문사. 이런 아이들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동명사가 어법 포인트로는 가장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맨날 막 노래도 막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했었죠. 좀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노래 부르면서 수업하는 거예요. 전치사 다음 동명사 이렇게. 근데 기억난다. 전치사 다음 동명사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요거였죠. 그죠? 그리고 가끔씩은 이렇게 의문사절도 그러니까 WH절도 의외로 자주 나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어에서의 짝꿍은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영어를 개략적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문법을 정리하면 좋을까? 목차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자, 윤채 처음에 그렇지, 주어를 정리하면 돼. 그 다음 동사를 정리하면 돼요. 세 번째는 그치, 형식을 공부하면 돼. 그럼 봐봐, 주어 정리하고 동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랑 보어 이런 것들 형식을 정리하면 돼. 그지? 그러면 그게 1부 끝이라 그랬지. 문법에서 1부 끝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한 거야. 우리끼리. 알겠죠? 1부가 끝이야. 그 1부의 기준이 뭐였어?
그죠? 문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놈들만 정리한 거야. 주어와 동사와 형식. 그지? 그러면 그 다음 2부로 넘어가면은 필수적이지 않은 놈들이잖아. 그지?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놈들. 첫 번째 뭐 있어? 부사가 있어. 그래갖고 주어랑 동사랑 형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사를 정리할 거야. 그지? 그 다음 하나 더 뭐 있어요? 그지? 수식이 있잖아. 그래서 부사랑 수식을 정리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큰 틀은 다 잡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 쭉 정리해보는 거야. 알겠죠? 세준이 똑같이 대답할 수 있겠어? 해봐. 첫 번째 뭐야? 주어.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형식. 그 다음 그렇지. 그게 일부고. 그래요. 부사. 그 다음 수식. 오케이, 됐죠?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달달달 외우는 것도 있어요. 뭐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달 외우는 경우도 꽤나 되죠. 근데 어법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져요. 이해를 조금 하려고 해봐요. 자, 그럼 이제 주어 정리해 봅시다. 자, 주어를 정리하는데 주어는 조금 빠르게 갈게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놈, 주어가 될 수 있는 놈은요, 명사도 주어가 될 수 있고요. 대명사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도 주어가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to 부정사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to 부정사는 전 이렇게 씁니다. VR이라고 하는 거를 동사 원형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로 뭐도 있어요? 명사절도 있어요. 명사절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오죠. 그 다음 명사절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렇지. 가주어 it도 있어요. 자, 이렇게만 정리하면은 주어는 다 정리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가봅니다. 명사와 대명사는 어떠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이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동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작의 의미입니다. 그럼 동작을 이야기해야 될까? 해석을 어떻게 할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이고. 자, 포인트는 뭘까? 여기서 문법 포인트는 요 놈은 단수입니다.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단수예요. 일단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이 접속사의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접속사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래서 하나는 대절이 있고요. 하나는 if whether절이 있고요. 하나는 wh로 시작하는 절이 있습니다. 의문사절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이라고 해석을 하겠고요. 대절. if나 whether절은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WH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에 맞춰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에 맞춰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다시 가면은 뭐 몇 개만 해볼게요. when, where, how 더 여기 많아요. 이것만 보면은 얘는 언제, 얘는 어디서, 얘는 어떻게 또는 얼마나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 하는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죠? 여기까지 다 따라옵니다. 그죠? 라는 거고요. 얘네들도 다 뭐야? 얘네들도 당연히 다 명사절은 단수 취급을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다기보다는요, 사실은 알고 있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미주도 정리가 되죠.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잖아. 그지? 가주어 it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 얘는
주어가 3번, 4번 또는 5번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길어서 사용하죠, 그렇죠? 자, 이 정도만 하면은 주어는 다 정리가 됐다라고 봐요, 저는. 간단하죠? 물론 뭐 그렇게 엄청나게 간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개념 자체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갑니다. 주어 다음에 이제 뭐하니? 동사 해야 되죠. 동사. 자, 동사를 한번 가볼 건데요. 동사는 제가 칸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칸 뿅 해가지고 해볼게요. 가봅시다. 동사인데요. 자, 동사는 제가 6가지로 하거든요. 6가지. 그래서 이 동사를 구분하는 개념 자체는 뭐가 좀 중요한 포인트냐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동사로 볼 거냐.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장의 구조가 보인단 말이야. 그지? 자, 섞기 해봅시다. 6개. 첫 번째, 뭐 있어? 단순형 있어요. 두 번째? 진행 있어요. 진행형. 그 다음? 완료 시제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 수동 있습니다. 그 다음? 조동사의 첨가 형태. 조첨형 있고요. 마지막으로? 혼합형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 부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러분들 이런 거 술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좀 빡세게 갈 거예요. 자, 단순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단순형은 기본적으로는요. 동사나 동사에 s가 붙거나 또는 동사에 ed가 붙는 경우가 있죠. 그냥 한 단어짜리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행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한 3번 듣고 뭐 이제 4번 듣고 이러면서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한 번만 수업하고 머릿속에 다 넣겠습니다. 그게 테스트를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ing를 하게 되면은 진행형이 되죠. 진행형의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또는 할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끔 됩니다. 가끔 할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동사에 ing는 없습니다. ing는 동사 아니에요. 걔는 분사거나 아니면 동명사예요. 그럼 동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be-ing.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줄면 안 돼. 알겠지? 세 번째. 얘는 이제 수동형이 있어요. 수동형은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 수동태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생김새는 간단해요. 비동사거나 become 동사거나 또는 get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pp를 하면은 수동태가 됩니다. 당연히 해석은 뭐뭐 되다, 당하다 또는 반대말이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때리다의 수동태가 걸리면은 맞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수동태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나가야 되지만 일단은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건 깊이 갈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완료형입니다. 근데 사실 완료형도 어법에서는 그래도 꽤나 나오는 종류의 어법이죠. 근데 수동태만큼은 아니지만 완료형도 꽤나 어법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자,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 해보던가, 아니면은 해즈던가, 아니면은 해드던가 이런 놈들이 나오고 pp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자, 해석은 조금 단순했어요. 해석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였어요. 해석은 그냥 과거 해석을 하던가 했었다. 또는 뭐뭐 해왔다.
그냥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대충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법적 포인트 조금만 더 가져가자면 조금은 다르죠. 예전에 하던 것보다 여기서 이제 어법적 포인트를 좀 더 가져갑니다. 자, 완료 시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놈들이랑 잘 어울리죠. since라던가 또는 for 이런 놈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죠? 뭐뭐 이후로 또는 뭐뭐 동안에 이런 놈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하지만 어떤 놈이랑은 좀 잘 안 어울릴까요? 완료 시제를 못 쓰는 경우. 그지? 과거 시점을 딱 찝어줬을 때야. 왜냐면은 봐봐. 얘는 지금 과거 해석이거나 해왔단데 얘의 포인트는 사실 뭐냐면은 현재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 현재와 연관된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과거 시점을 딱 찝어주잖아요. 과거 시점을 딱 찝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완료 시제를 쓸 수 없다. 요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 시점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삐리리리 어고 뭐 몇 년 전에 뭐 이런 뜻 있잖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과거 시점을 쓸 수가 없다. 알겠죠? 또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과거의 시점을 딱 찝어주면 그러면은 요건 쓸 수가 없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어법 포인트가 있죠. 뭐 있을까? 헤드 PP야. 자, 헤드 PP는 제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세준이. 헤드 PP 내가 보통 뭐라고 해? 정신 차려! 지금 눈이 반쯤 졸리고 있어, 지금. 글씨체도 지금 휴먼 졸림체로 조금 변하고 있어요. 자, 헤드 PP 제가 보통 뭐라고 하죠? 기억 안 나? 지연이, 뭐라 그래? 더 과거? 그치, 더 과거라고 합니다. 더 과거. 알아두세요. 더 과거라고 합니다. 더 과거. 더 과거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과거 시점을 이야기할 때 그보다 더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헤드 PP입니다. 알겠죠? 과거 시점을 이야기하다가 그거보다 더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럴 때 헤드 PP를 씁니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아마 성취도평가 문제에서 조금 어법이나 이런 데에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중3 거 만들었어요. 중3 거 만들었는데 어렵다고 난리예요. 하나도 안 어려웠는데. 그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첨형이 있어요. 조첨형은 별거 없고요. 조동사가 첨가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알면 끝나죠. 그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다음 여섯 번째는요. 혼합형입니다. 자, 혼합형은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조합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좀 애기들 수업할 때 이런 예문 많이 들어줍니다. He has been seen.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얘가 어법에 맞을까 틀릴까? 해석은 되니? 그는 병신이어왔다? 빙신이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봐봐. has pp죠? 그지? 완료. 그 다음 bing죠? 얘는 뭐야? 진행. 그 다음 또 뭐야? bpp죠? 수동이죠? 이거 세 개 다 합치면 됩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현재 그러한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행위는 수동태예요. 그지? 그럼 보다라는 see라는 동사가 어떻게 된 거야? has been being seen 이라는 말로 된 거야.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 수동이니까 보는 게 아니라 목격되는 거죠.
그지?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봐짐을 당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뭐야? 과거부터 목격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계속 목격되고 있는 중인 거야. 감시되고 있는 중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뭐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라는 거죠. 됐어? 이런 것들이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동사의 끝입니다. 별거 없죠? 동사도 이렇게 6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법 포인트 조금만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형식으로 갑니다. 문장 형식이죠. 문장 형식. 자, 문장 형식이고요. 문장 형식은 일단 1형식이 있죠. 1형식은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건 하나도 없는데 일단 하나 정도는 알아두면 좋죠. 일단은 대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은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지연이 어떻게 합니까? 동사가 있다? 동사가 이다? 그 대체 무슨 소리인 거야? 동사가 이다는 무슨 말이야? 주어가. 감 다 떨어지네. 이래서 내가 내신 싫어. 내신하고 오면 애들 감이 다 떨어져 있어. 주어가 이다는 놈아.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 주어가 있다입니다. 알겠죠? 해석 잘해. 알겠지? 근데 요게 의외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일치로 많이 나와요. 수일치 문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수일치 문제. 이 두 개를 해주는 거야. 또는 요것도 잘 나옵니다. 전치사와 목적어가 나오고 1형식일 때야. 전치사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 둘 다 뭐야? 도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의외로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형식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해석을 위한 것도 어법을 위한 것도. 자, 2형식입니다. 자,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생겼고요. 이건이 요 놈이 이제 보어가 되죠. 그죠? 보어가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형용사라는 놈이 등장을 합니다. 보어에서. 형용사 또는 분사라는 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형식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보통 뭐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있어요. 비투용법. 그죠?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해석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세준이, 어떻게 해? 비투용법.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야. 물고 뜯을 거야. 비투용법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에 또 물어볼 거야. 그죠? 이런 것들 자주 물어보고요. 또는 뭐 이런 것도 가끔은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look과 look like의 차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look과 look like의 차이는 뭐야? 뭐야? 물어봐. 말해봐. look은 보다인데 뭐뭐처럼 보이다? look이 보다가 되려면 look at이 돼야 돼요. look at. 뭐뭐를 보다. 근데 look만 하면은 사실은 보다가 아니라 뭐야? 보이다야, 보이다. 그럼 he looks happy야. 무슨 뜻이야?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법 포인트는 뭐냐면은 look 다음에는 형용사나 분사가 나오죠. look like는 전치사잖아. 전치사니까 뭐가 되겠어? 당연히 명사가 나온다. 이런 것들 의외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은 일단 해석과 어법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뭐 sim2 부정사, 뭐 prov2 부정사, turnout2 부정사 이런 것들은 이제 수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암기 테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싹 다 외우게 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삼형식. 삼형식은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드디어 뭐가 나온다고? VT, 타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타동사가 나오게 돼요. 자, 포인트는 뭐냐? 이 목적어가 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일단은 포인트인데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주어랑 똑같습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어이? 뭐야? 숫자 봐. 3, 4, 투부정사 올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명사절도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다 가능하고요. 뭐 똑같아. 명사절은 아까 that, if, whether, 그 다음에 wh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얘도 사실은 똑같아. 그래서 이제 얘는 개념이니까 을이라고 해석이 되겠고 얘는 동작이니까 뭐뭐 하는 것을, 얘는 명사절이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that절이랑 if, whether절이랑 wh에 맞춰갖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퍼 포인트는 뭐야? 당연히도 어떠한 동사에 따라서 동명사가 오는지 투부정사가 오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뭘 외웁니까?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것들을 외우죠. 그죠?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것들을 외웠던 건데 어떻게 외웠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연습을 즐겨라 뭐 그거 못하는 거 있잖아. 이상한 거. 그거 있어. 미주야. 좀 당황할 거야. 그거 처음 들으면. 근데 어쨌든 연습을 즐겨라. 꺼리거나 피하거나 포기할 생각을 부인하고 저항하여 참고 계속해서 후회 없이 끝내는 것을 상상해봐. 보고해줘. 이러면서 했던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단어들. 이 단어들이 보통 ing를 목적으로 받는다고요. 동명사를. 그지? 그 다음에 둘 다 받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있었어. 그 8개가 있었어. remember, forget, mean, 그 다음에 stop. 좋습니다. 또 regret, 그 다음에 help, 그 다음 go on, 그 다음 try. 이런 놈들이 ing와 투부정사를 받을 때 의미가 달라졌어. 지금은 제가 말로 해줬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암기 테스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싸그리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세요 하면서 이해하면서 외우세요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개꿀 문장이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공부할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자, 사형식은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목적어 2개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요거를 IO라고 하고 DO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이거를 구분하지 않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에게와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기서 끝인데 그냥 조금은 더 아쉬우니까 하자면은 주어랑 동사랑인데 DO랑 IO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바꾸게 되면 보통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전치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to 또는 for 또는 of 이런 놈들이 보통 전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어떤 동사에서 to가 오고 for가 오고 ove가 오는지. 예를 들면은 buy라는 거는 for가 오고요. give라는 거는 to가 오고요. ask라고 하는 건 ove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금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형식으로 가는데요. 5형식은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죠. 그래서 넘겨서 갑니다. 5형식은 좀 길어요. 왜? 5형식이 가장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합니다. 자, 5형식은 가장 해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5형식이고요. 해석으로도 중요한 게 5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어법으로도 중요한 게 5형식이죠.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어법 문제만 쭉 풀어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만 쭉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 부분이 오형식이었어요. 문제를 풀 때. 목적 보호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다고. 그지?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은 주어랑 타동사랑 목적어랑 목적 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형식을 보통 볼 때는 얘가 이제 까다로운 포인트가 4가지가 있다.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까다로운 포인트가 4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포인트냐? 첫 번째, 목적 보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예요. 여기서부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보는지 알아요? 모를 것 같아갖고. 그지? 자, 그럼 좀 물어볼까? 자, 그러면은 봐봐. 목적 보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그럼 목적 보어가 뭐가 올 수 있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있고요. 명사 대명사는 뭐 거의 개근상이죠. 동사 빼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보어니까 형용사나 분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요, 동사의 형태인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또는 ing 이런 놈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놈들이 들어간다. 이런 놈들이 됐을 때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세준아. 명사나 대명사가 오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 동격?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목적어를 목적 부어로 또는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지? 그럼 she made me a flower 이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She made me a flower.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뭐로? 한 송이의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녀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김춘수의 꽃 모르십니까? 김춘수의 꽃 몰라? 그대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에게 꽃이 되었다. 이런 거 몰라요? 진짜? 김춘수의 꽃을 몰라? 내가 이게 정확한 워딩은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김춘수의 꽃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시인데 그러니까 내가 야생 들꽃이야. 야생 들꽃인데 이 아이에게 내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이 아이는 드디어 나에게 생명력을 얻게 되고 나에게 의미가 된다라는 그리고 이 아이도 나와의 연결성이 생긴다라는 그런 되게 뭔가 아름다운 시예요. 아름다운 시. 그런 게 있어. 시 공부도 해야 돼, 너희들. 시 공부나 이런 거 너무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맨날 SNS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시 읽으면서 감수성도 한번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한번 해보고, 눈 떨어지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뭐 돌 섞어가지고 던질 생각 하지 말고, 눈 떨어지면 뭐 하면 돼? 그냥, 참 아름다운 한 송이의 눈꽃을 보면서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탁 흘리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순수한 모습이 없어가지고. 그지? 눈사람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이번에? 만든 사람? 손 시려 죽는 줄 알았어? 그래? 만들었어? 아니요.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손 시려? 얼굴까지만 만들고. 얼굴까지 만들겠어요? 그래? 나도 이제 눈사람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눈사람 같은 거 이제 보통 이게 조그마게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눈이 좀 많이 왔죠? 그죠? 눈 꽤나 왔어요, 꽤나.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목적보호에 형용사나 분사가 오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 예문 줄게. She made me happy.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치? 그죠? 목적어를 목적보어 하게. 또는 상태로. 어떠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또는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근데 포인트는 뭐야? 해석은 하게라고 해석이 되는데 형용사나 분사가 오죠? 그죠? 부사 아닙니다. 요것도 하나 의외로 문법 포인트로 많이 나와요. 부사 아니에요. 하게라고 해석되지만. 그지?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he made me happily?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happy가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놈인데요. 요 놈은 해석이 조금 특이하게 살짝 달라요. 얘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목적어 가, 목적 보어 하도록 또는 하게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 목적어 가, 목적 보어 하도록 주어 동사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얘가 주어 동사의 느낌을. 목적어 가, 목적 보어 하도록. 그래서 My mom allowed me to study overnight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엄마가 나 밤새서 공부하는 거 허락해 주셨어. 뭐 이런 뜻이잖아. 그지? 상상할 수 없죠. 그죠? 아, 엄마 공부 더 하고 싶은데 안 돼! 자! 뭐 이러고. 그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맨날 뭐야? 엄마 나 게임 더 하고 싶어. 안 돼! 자! 맨날 이거잖아. 그치? 아유, 자식들. 근데 난 너희들이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막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 그치? 게임 안 하는 사람. 게임 안 해? 게임 안 해? 그래. 아, 게임 안 하는 취미를 갖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뭐 하니 그러면? 쉬는 시간에? 아, 그러니까 자유시간 내에 뭐 해? 게임 안 하면? 아, 유튜브 봐서? 아, 그치. 요즘은 유튜브 보는 사람 많죠. 뭐예요? 유튜브 봐요? 그래요? 유튜브 뭐 봐요? 아, 그래요? 제가 유튜브, 뭐 채널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중에 은재쌤 영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재밌어요. 가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은재쌤 영어.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저기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갑자기 유튜브 하니까 생각났어.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구독자가 580명 정도 돼요. 580명. 많이 늘었죠. 원래 제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한 30명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그 삼형식 했을 때랑 조금 비슷한데 뭐가 있냐면은 동사에 따라서 목적 보어가 달라집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이거예요. 즉, 얘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어떤 동사가 나왔냐에 따라서 목적 보어가 형태가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막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 들으면 알아. 자, 이 동사가 사역동사일 때가 있어요. 사역동사. 배웠죠? 사역동사.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사역동사가 오면은 목적 보어는 뭐가 됩니까? 이제 동사 원형이 오죠. 이런 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가 왔어. 그치? 지각동사면은 동사 원형과 ing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뭐 있어? 헬프, 변태동사 있죠. 변태동사. 제가 맨날 밀고 있는 거. 변태동사. 변태동사 헬프는 뭐가 와?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가 같이 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놈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러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보통 뭐가 나온다? 기본값은 투부정사예요. 기본값은 투부정사인데 요놈들이 조금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expect 목적어가 나오면은 동사 원형일까 ing일까 투부정사일까? 투부정사야. allow는 투부정사겠지. ask는 투부정사겠지. 그지? 왜? 이런 동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그놈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조금 여러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당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뭐냐?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목적 보어는 뭐다? PP다. 요거죠. 뭐면은 뭐다? 요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은 PP다라는 거예요. 수동이면 PP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요 놈이 이렇다면, 이거 뭐야? 목적어인데. 자, 목적 보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를 당하는 거라면이야. 얘가 이거를 당하는 거라면 뭘 쓴다는 거야? PP를 쓴다는 거예요. 당하는 거라면. 알겠죠? 당하는 거라면 PP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오형식이 까다로운 세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되겠죠. 자, I have my leg. 다음 이렇게 됩니다. 자, break, broken.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맞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조금은 그래도 얼추 배운 아이들은 주어고요, 동사고요, 목적어고요.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여기 사역동사네 라고 생각한다고. 왜? 사역동사 have나 let이나 make가 있으니까. 그럼 사역동사니까 얘는 목적 보어가 되겠네. 그럼 사역동사니까 목적 보어니까 정답은 뭐다? break네 라고 가는 거예요.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틀렸겠죠. 왜? 봐봐. 다리가 분질르는 게 아니라 다리는 분질러짐을 당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그지? 얘는 이렇게 왜 이래?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정답이고 얘는 틀리다라고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도 풀 수 있어? 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주어, 동사, 타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목적어 요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주어랑 동사 짝꿍 되고요. 그 다음에 had라는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받았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도 괜찮아, 오형식.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만약에 break라고 하면은 뭐가 없어? break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야. 타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 목적 보어인데요? 아니야, 목적 보어 안에 동사가 있잖아. 그럼 그 동사에 그건 가져가 줘야 되거든. 타동사니까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목적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브레이크가 맞아. 내 다리가 너의 다리를 분질러지게 했다. 뭐 이러면은 가능하겠지. 그치? 내 다리가 너의 다리를 분질러지게 했어. 그러면은 브레이크 다음에 your legs 하면 된다고. 그치?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다리가 분질르는 게 아니라 내 다리가 분질러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그것들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가목적어 it입니다. 가목적어 it. 가목적어 it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은 문법에서도 꽤나 나오고요. 해석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목적어 i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로 it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 보어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에 진짜 목적어가 등장을 하겠죠. 근데 보통 이 진짜 목적어는 두 가지가 가장 제일 많아요. 투부정사와 명사절이 가장 많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사실상 오형식은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오형식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조금만 중간 정리해보자. 자, 처음에 뭐 배웠어? 뭐 배웠어? 영어의 짝꿍 배웠지. 그 다음에? 주어 배웠지. 그 다음에? 동사 배웠지. 그 다음에? 형식 배웠어. 그리고 여기가 일단 1부 끝이었지. 1부의 기준은? 문장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놈들만 일단 배운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여기서 어퍼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지? 이것저것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만 딱 단순하게 나오면은,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만 딱 나오면은 그러면은 문제 풀기 쉬워요. 딱 보이거든? 근데 걔네들을 가리는 놈들이 뭐야? 문장이 길어지잖아. 문장이 길어지게 되니까 막 목적어가 여기인지 얘가 지금 목적 보어가 나온 건지 3형식으로 끝나는 건지 5형식으로 끝나는 건지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려면 뭘 잘 알아야 되는 거냐면은 이제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놈들을 잘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가봅시다. 자, 형식 끝났으니까 이제 뭐로 갑니까? 부사로 갑니다. 자, 부사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 뭐야? 아, 네, 이거였어요? 아, 고생 좀 하겠다. 외우는데, 그지? 근데 고생해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기억나? 부사? 너 지금 새로운 친구 앞에서 너희들이 다 기억을 못하면은 내가 지금 앞에서 우리 이거 3-4번씩 다 했으니까 우리는 다 알죠. 그러니까 미주 미안한데 이렇게 할게라고 했는데 니들이 지금 계속 대답을 못 해버리면 이게 뭐가 돼? 부사절. 부사절 있어요. 또 부사. 맞아. 부사. 맞아요. 부사와 부사절. 부사구와 부사절 이렇게 3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봅시다. 보였어요? 자, 한 단어 부사가 있어요. 일단 한 단어짜리. 한 단어짜리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됩니다. 뭐 순, 뭐 이런 것들, 그지? 예를 들면 뭐 always,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한 단어.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2단어 이상입니다. 보통 2단어 이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구라고 해요. 2단어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구조를 만들면은 그걸 구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부사잖아. 그러니까 뭐야? 부사 구인 거예요. 알겠죠? 제가 2단어 이상의 부사구는 딱 2개만 정리를 해요. 뭐였냐면 하나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입니다. 그지? 그냥 요거는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그냥 그 전치사에 맞춰갖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은요, 투부정사가 하나 나와요. 맨날 투부정사는 온데간데 없이 다 끼죠, 맨날. 자, 투부정사가 부사로 나왔을 때 해석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치? 보통은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추가적인 해석들도 꽤 많아요. 그거는 이제 투부정사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우면 좀 더 좋겠지만, 투투용법도 가능하고요. 이너프 투부정사에서 형용사 꾸며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happy to see you. 너를 보니까 행복하다. 그럼 감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지? You must be genius to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너 천재임이 틀림없구나. 이 문제를 푸는 걸 보니. 라고 해서 이 판단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한 90%는 보통 뚫려요. 이걸로. 그래서 일단 요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요 정도로 아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하면은 그냥 예를 들면은 판단의 근거. 아니면은 감정의 원인. 뭐뭐 한다면도 돼요. 뭐뭐 한다면. 가정법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용이 되게 많아요. 사용이. 근데 일단은 가장 흔한 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자, 다음 3번째가 뭐라고요? 부사절이죠. 부사절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 당연히 명사절과 똑같습니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하나가 부사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 접속사만 알면은 끝납니다. 문제는. 그지? 근데 문법으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이런 거죠. 접속사랑 전치사 구분하는 거. 디스파이트냐 올도냐 이런 것들. 그지? 아니면은 비코우즈냐 비코우즈 오브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되게 단순한 거지만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뭐가 와요? 주어 동사가 오는 거고,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 당연히도 목적어가 오겠죠. 전치사에. 그게 큰 차이죠. 주어 동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보통 어법을 물어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러면 사실상 부사절은 끝났죠. 물론 부사절은 이제 이프절 해가지고 가정법까지 막 들어가고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또는 뭐 소대 구문 이런 거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부사절에 속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더 있습니다. 자, 이러면 부사가 끝납니까? 아니야. 부사절에서 뭔가 이게 조작을 가해갖고 하나 문법이 하나 나오는 게 있었어. 그 뭐였지? 그렇지, 분사구문 하나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부사절에서 조금은 조작을 가해갖고 나오는 뭐가 있다? 분사구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접속사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겠죠. 주어 to, 아니 주어 원이라고 할까? 뭐 상관없습니다. 주어 원, 동사 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to, 동사 to 이러한 문장이 일단 기본형입니다. 그죠? 이러한 문장이 기본형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접속사를 지워도 되고요. 살려도 됩니다. 접속사를 지워도 되고 살려도 돼요. 세모예요. 지워도 되고 살려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요놈의 주어와 요놈의 주어가 어떻다면? 똑같다면. 이놈의 주어와 저놈의 주어가 똑같다면 어떻게 한다? 지웁니다. 얘는 확실하게 지웁니다. 똑같다면.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요 동사를 뭐로 바꿔준다? ing로 바꿔준다. 이게 일단 세 번째였죠. 그죠? 단 ing로 바꾼 놈이 뭐라면은 being이라면 얘는 생략 가능하다. 없애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없애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일단은 VING니까 ING로 시작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얘가 동사 형태가 단순형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었고 예를 들면은 수동태였다고 생각해봐. 수동태. 그 수동태는 BPP에서 being PP가 되겠지. being PP가 되면서 being이 사라진다고 치면은 뭐만 남어? PP만 남잖아. 그러니까 PP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분사구문이. 또는 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 보어만 그냥 떨렁 나올 수 있지. 비동사 다음에 보어만 나왔는데 비동사가 being으로 되면서 없어진다 쳐봐. 그럼 보어만 하나 나오게 되지. 뭘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형용사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총 모습이. 물론 당연히 접속사 ing, 접속사 pp, 접속사 형용사도 가능하겠죠. 왜? 접속사를 안 뺀다면. 그지? 자, 그런 형태가 가능하겠고요. 여기에서 어법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가능해요. 자, 잘 봐봐. 이게 ing인데 잘 봐봐. 요 놈을. 얘가 이제 자동사일 수 있고 타동사일 수가 있죠. 요 ing가. 요 ing가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어. 근데 자, 자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ing가 되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자동사인데 목적어가 들어가 있다? 얘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그지? 타동사인데 ing 목적어가 있어. 얘는 괜찮은 거야. 그지? 자, 이제 얘로 가보자. 얘도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을 해보자. 자, 잘 봐봐, 여러분. PP로 해가지고 자동사가 될 수 있나? 애초에 안 돼. 잘 생각해봐. 자동사가 수동태가 걸릴 수 있니? 자동사는 수동태가 걸릴 수 없어. 왜? 수동태는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 주어랑 바꿀 거 아니야.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수동태는. 그러니까 애초에 자동사는 PP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자동사로 PP 형태가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틀린 거야, 애초에. 타동사면은 목적어를 받을까 안 받을까? 얘는 안 받아. 왜? 타동사인데
수동태 걸면서 이미 성전환 수술을 시켜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짝꿍이 필요 없는 거야. 그지? 홀로 지낼 수 있어요. 알겠죠? 중성화 수술을 시킨 겁니다. 강아지는 보통 고양이랑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 시키잖아. 그지? 그럼 걔네들은 인간한테서 길러지면은 걔네들은 오래오래 살지.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야생보다. 여기 야생은 뭐 금방 막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고양이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집에서 기르면 되게 편안하게 잘 오래 살잖아. 근데 중성화 수술을 당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행복할까? 나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너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안 하면은 아주 그냥 쌩 난리를 핀대요. 걔가 저기 뭐지? 이렇게 막 고양이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고양이가 이제 짝짓기 시기가 되면은 고양이가 울어요.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진짜 애기 소리처럼 내요. 그거 안 들어봤지, 너희들? 고양이가 애기 소리처럼 우는 거 안 들어봤지? 그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길 가다가 꼭 그렇게 저녁에 울어요, 또. 게다가. 무서워. 가는데, 고양이가 막 우는데, 아기 소리처럼 들린다니까, 진짜. 갓난애기 소리처럼. 갓난애기가 우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 그럼 약간 좀, 당연히 갓난애기가 아니겠지? 근데 괜히 좀, 이렇게 약간 섬뜩한 거 있잖아. 진짜 애기 목소리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무서워. 근데 이제 집에서 기르면은, 중성화 수술 안 하면은, 그거를 집에서 들어요. 그래갖고 힘든 거지. 그지? 아무튼. 그렇고요. 분사구문은 일단 해석을 조금 볼까요? 분사구문 해석은요.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민정이. 분사구문의 가장 흔한 해석 뭐였죠? 그렇지. 하면서가 가장 많은 해석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많이 나오는 순서는 아니지만 또 그치, 뭐뭐 할 때 이런 해석도 굉장히 많이 돼요. 뭐뭐 할 때. 세 번째는요? 뭐뭐 하는. 그건 네 번째. 네 번째로 해서 뭐뭐 하는이라는 수식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컴마 찍고 including 이런 것들 있잖아. 컴마 찍고 including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를 포함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뭐뭐를 포함하는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뭐뭐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 이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이 가장 흔합니다. 알겠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가장 흔해요. 해석은 빨간색으로 바꿔볼까? 이거는 해석이 가장 흔하죠. 자, 그럼 분사구문 끝난 겁니다. 그지? 분사구문 끝났고. 그럼 분사구문까지 끝나면은 이제 부사 끝난 겁니다. 그죠? 부사 끝났고. 자, 그럼 이제 부사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다? 그치, 수식 있죠, 수식. 수식으로 갑니다. 자, 다음 차례는 석희입니다. 자, 수식인데요. 저는 보통 그냥 수식이라고 안 하고요. 이렇게 후치 수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후치 수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후치 수식은 제가 보통 뭐라고 해요? 이제 뭐 맨날 하니까 이제는 뭐 감흥도 없죠. 그죠? 망한 것 같아. 잠깐만. 미주는 뭔지 모르니까. 후치 수식은 뭐다? 이렇게 하고. 됐다. 뭘 것 같아, 미주야? 맞아요. 자, 우리 해바라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코스모스죠. 문법의 꽃입니다. 문법의 꽃. 문법의 꽃입니다. 왜 문법의 꽃이냐? 후치 수식을 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후치 수식이라는 거는 명사 다음에 뭔가가 나와서 이게 이렇게 꾸며주는 그러한 겁니다.
그죠? 근데 흡치수식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주어가 나오고 여기 그 동사가 나오거든. 그럼 요거 수일치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주어 나오고 뭔가 수식 구조가 잔뜩 껴 있어. 그 다음 동사가 뒤에 뿅 나와. 그럼 너 얘랑 얘 맞출 수 있니? 해석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고 너 잘 볼 수 있어? 요거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후치수식은 몇 가지가 있을까? 아니지. 석희, 몇 가지가 있어요? 5개. 오, 잘 찍었어요. 맞습니다. 잘 찍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명사 다음에 뭐 나오는 거야? 그것까지는 아직 잘 외우지 못했나? 기억이 안 나? 제일 흔한 거 일단 뭐 있어? 명사 꾸며주는 것 중에. 전치사와 그치 목적어가 나와갖고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되게 흔한 경우죠. One of my friends.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꾸며주게 되면은 이런 같은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할, 하는, 했던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할, 하는, 했던 명사.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 명사와 요 동사의 관계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랬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게 뭐였냐면 얘가 이제 주어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grow to sing on the stage 라는 문장이 있으면 얘가 무대에서 노래 부를 소녀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면은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얘를 보세요. something 뭐야 왜 이래 to drink가 있다고 쳐봅시다. something to drink. 그럼 얘는 뭐예요? something to drink는 마실 무언가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무언가가 마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시는 거의 목적어가 무언가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근데 굉장히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걸 딱 보면 알죠. 자, chair to sit 이라는 문장이 오게 되면 그러면은 의자가 앉는 게 아니죠. 그지? 또한 앉는다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체어도 아니야. 왜? sit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놈과 이놈의 관계를 매개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 무언가가 뭐냐면은 전치사 on이 됩니다. 그래서 sit on의 목적어로 체어가 간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어디 위에 앉을 의자. 그래서 둘의 관계가 주어 동사, 타동사의 목적어도 있지만 여기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법이 가끔 나오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내려갑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석희 혹시 세 번째 아십니까? 몰라? 아는 사람? 세 번째. 뭐 있어? 뭐야? 아무도 몰라? 제일 긴 거. 제일 많은 거.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는 거. 뭐야? 관계사절. 명사 다음에
관계사절이 나와서 꾸며주는 경우죠. 자, 관계사절은 사실 정확히 따지면은 제가 관계사절을 지금 여기서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다 알려줄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딱 2개만 이야기할게요. 아니야, 2개는 아니고 조금만 더 얘기하자. 자, 일단은 처음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놈이 있고요. 관계사 중에서. 그 다음에는 관계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요거 2개만 본다고 하면은 자, 요거 뒤에는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성절일까 미완성절일까? 얘는 미완성이야.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대명사, 명사가 여기 내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지? 관계 부사라면은 완성일까 미완성일까? 얘는 완성이야. 왜? 얘는 부사잖아. 역할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완성이 돼야 돼. 자, 완성과 미완성의 구분은 뭐라고? 짝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뭐 주어가 없다던가 목적어가 없다던가 뭐 보어가 없다던가 뭐 그런 놈들이 있을 거라고. 그지? 관계 부사는 다 있어야 돼. 짝꿍이.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여기는 완성일까 미완성일까? 얘는 완성이야. 왜? 아니 전치사의 목적어로 관계대명사가 이미 역할을 잡아줬잖아. 즉 여기는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손 붙잡고 지금 히히락락 거리고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손 붙잡고 짝꿍이 있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외로운 애는 한 명도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완성절이라고 봐야겠죠. 요 3개가 어법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지? 여러분들이 대부분 관계사절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지? 그 다음.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정리를 조금 하다 보면은, what에 대해서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있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제가 보통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역할이 2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이 역할이 2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2개를 딱 찢는 거예요. 2개를 딱 찢어가지고 하나는 요 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주어와 동사와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수업 시간이 조금 오버했는데 요것만 좀 마무리하고 할게요. 요것만.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I don't know what you want. 이런 문장이라고 본다면은 이 what을 2개로 딱 쪼갰을 때 하나는 know의 목적어, 하나는 want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2개가 맞게 된다. 요거를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속도를 조금만 빨리 내볼게요. 약간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중요하죠? 라고 하면서 좀 날려볼게요. 자,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거나 또는 pp가 나오면서 꾸며주는 구조죠. 자, 얘는 해석을요. 뭐뭐 하는 또는 하는 중인 명사 또는 뭐뭐 된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이렇게.
뭐뭐 하는 또는 하는 중인 명사, 뭐뭐 된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분사구문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봅니다. 이것도 분사구문 기준에서 나오는 걸로 문법 문제로 해서 자타동사 기준으로 해서 문제 나오는 것들 잘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 쪽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저렇게만 표시해 놓을게요. 똑같습니다. ing, pp, 자타.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어법에서는 그닥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명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고요. 이 플러스 알파는 보통 뭐가 있다?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놈 전체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으로만 간단하게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girls ready to fight 라고 하면은 싸울 준비가 된 여자들. 그 다음에 여기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로 볼까? cops full 아니다. filled with water.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 filled with 하면 안 되는데 형용사인데 젠장. 뭐 어쨌든 얘도 그냥 사실 분사니까 형용사긴 한데 얘는 pp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pp고 얘는 이제 형용사긴 한데 어쨌든 물로 채워진 컵들 또는 싸울 준비가 된 여자들, 소녀들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숙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해 한 회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도 어법은 일단 풀어오지 마세요. 그냥 독해만 일단은 풀어오시고요. 어법은 조금 저랑 같이 하고 나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카톡으로 좀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